서상목 칼럼 균형시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과 문제를 냉철한 머리, 그러나 뜨거운 가슴으로 균형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상목 컬럼 오늘의 주제는 어젠다 2022 그 11번째 이야기입니다. 삐걱거리는 세계 경제 그리고 우리의 대응은입니다. IMF가 금년 4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을 때만 해도 아주 순조로울 것 같았던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최근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와중에 확산된 자국 우선주의와 또 미중 패권 경쟁의 여파로 주요 물자의 그 세계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면서 반도체 부족 상태가 발생했고요. 또 미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들은 안정적 반도체 공급망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대책회의를 직접 주재를 하면서 한국 삼성전자와 또 대만 TSMC의 미국 내 직접 투자 확대를 요청하면 물론이고요. 또 인텔 등 자국 반도체 회사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그 에너지 시장 역시 심각한 이상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국의 정상들이 영국 글라스고에 모여서 2050년까지 탄소 발생 네트 제로 선언을 하는 동안 수요 급감으로 가격이 폭락해야 하는 유가가 현재 배럴당 80달러를 상회하는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고요. 또 에너지 전문가들은 내년 유가를 120달러로 이렇게 높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유가가 급등하는 이유는요. 미국 등 선진국들이 이 분야 투자를 대폭 줄이고 있는 반면에 오펙 회원국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유가 상승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원유 생산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서 노동시장에서도 수급 불균형 상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트럭 운전사의 부족으로 인해서 기름 공급난이 발생을 하자 군 병력을 투입하는 사태마저 발생을 했습니다. 미국 역시 하역 인부의 부족으로 항만에서 화물이 쌓이고 있고요. 물류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최저임금 일자리를 중심으로 하는 소매업과 또 요식업에서 구인난이 심각해서 이로 인한 인플레 압력 역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구인난이 발생하는 이유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사실상 차단된 상태에서 코로나 대책으로 추진된 재난지원금과 또 실업수당 등의 확대로 인해서 실질 임금이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죠. 그 화물, 트럭 등 디젤 엔진차의 매연 절감의 필수적 품목인 요소수 부족 사태가 발생을 해서 심각한 물류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 요소수 품귀 현상은 최근 중국 정부가 요소수 원료인 요소의 수출을 사실상 금지함으로써 시작이 됐습니다. 한국은 요소의 90% 이상을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최근 그 대기 오염 방지를 위해서 디젤 차량에 요소수가 필요한 배출가스 저감 장치의 정착을 의무화함으로써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것입니다. 다행히 정부의 외교 채널 가동으로 중국 정부가 이미 계약한 요소 18,700톤에 대한 통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최근 밝혀서 당장의 위기는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요소수 사태를 통해서 물류 공급망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취약점이 그대로 노출되었기 때문에요.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역시 심각한 물류 대란을 겪고 있는데요. 그 원인은 미중 간 패권 경쟁입니다. 중국은 미국과 대립 과정에서
미국 편을 들었던 호주에 대한 보복 조치로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중국에서의 전력난과 또 이로 인한 산업 생산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세계의 그 공장이라고 불리웠던 중국의 생산 활동이 위축이 되면서 그 여파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의 그 요소수 사태는 이러한 그 대표적 사례가 아닌가 이런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화 현상을 책으로 잘 설명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된 토마스 프리드만은요, 분업 체계로 엮어진 세계 공급망을 세계는 평평하다, 영어로 The World is Flat 이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국제사회에서의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되고 또 이에 더해서 미중 그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평평해진 지구가 다시 둥그러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발 인플레이션은 우리의 소비 물가를 일제히 끌어올리는 역할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청소기, 노트북 등 완제품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부품, 또 심지어는 마늘, 당근 등 농산물에까지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11월 18일자 조선일보는 중국산 제품의 최근 가격 상승률을 노트북은 16%, 무선 청소기 24%, TV는 30%, 당근 26%, 마늘 21%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미중 간 그 패권 경쟁 이외에도 중국 정부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화력 발전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또 석탄 소비를 억제하는 등 강력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의 일환으로 코로나가 발생한 지역을 수시로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국내 공급망의 혼란 역시 최근에 그 물류 대란 상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은 중국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물가 상승 효과를 영어로 차이나와 또 인플레이션 합성어인 친플레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새로운 국제 환경에 직면한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예측 불허의 국제 상황을 맞아서 정부는 경제 비상대책반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작금의 불확실한 세계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행정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요소수 사태의 경우에도 정부는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가 취해진 후 거의 한 달간 무대응으로 있다가 대혼란이 발생한 후에야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등 아주 미숙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청와대와 또 산업자원부의 비상대책반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또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적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미중 패권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새로운 국제 환경에서의 한미 군사 동맹에 더해서 반도체, 백신, 자동차, 배터리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도 한미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해서 원천 기술 분야는 물론이고요. 마케팅 분야에서도 미국의 도움과 또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은 한편으로는 친플레이션과 같은 부작용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반도체, 조선, 철강, 자동차 등 기간 산업 부문에서 중국의 추격에 항상 긴장을 해야 하는 우리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을 정치적으로 경계하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우리 기업들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제 생각에는 한 10년 정도 이렇게 연장시켜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서 요소수 등 주요 원자재 수입은 물론이고요. 또 수출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를 점차 줄이고 또 시장을 다변화하는 노력 역시 지속적으로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요소수 이외에도
수입선을 중국에 의존하는 알루미늄, 마그네슘은 물론이고요. 자동차 배터리의 그 핵심 소재인 니켈, 또 타산 리튬 등도 요소수와 같은 물류 대란이 언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전 세계 공급망 마비 상황이 적어도 1년 이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 이후 중단된 자원 외교를 다시 활성화시켜서 주요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정부와 또 민간 차원의 노력과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그 석유, 석탄, 철강, 천연가스 등 주요 자원의 공급을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 이들 물자의 그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자원 외교와 또 공공 및 민간 차원의 해외 투자가 중요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명박 정부의 자원 외교 정책이 정권이 바뀌면서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실상 폐기된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세계적 공급망 마비 사태를 계기로 해서 우리 자원 외교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을 하고요. 또 이를 정권의 그 정치적 이해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관행이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원유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플레 압력이 증가하면서 통화 당국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최근 그 긴축 기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명한 정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통화 긴축은 최근 물가 상승의 근본적 원인인 글로벌 공급망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이로 인한 금리 상승은 가계에 부담을 가중시키고요. 또 경기만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로 5대 은행의 대출 금리에 붙는 가산 금리가 3%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산 금리의 상승폭은 관련 통계 집계후의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은행들은 예금 금리를 인상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인색하기 때문에 예대 금리 차이는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서민들의 이자 부담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에 은행들은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요, 19개 국내 은행의 그 금년 3분기 이익은요, 11조 6천억으로 추계가 되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조 3천억이나 이렇게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서상목 컬럼 균형시대는 세계 경제의 최근 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 또 평가하고 우리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 경제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최근 팬데믹 상황은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 능력을 마비시켰다. 아무도 원유 가격이 배럴당 80달러가 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미국 캘리포니아와 중국 부두에서 컨테이너 선박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을 상상하지 못했다. 또한 2020년 초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그해 말 실업률이 치솟을 것을 알지 못했다. 지금은 인플레가 예상보다 높은데 아무도 앞으로 임금과 물가 상승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지를 모른다. 자신들의 많은 데이터와 이론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문가들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고 일자리와 경제 성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다.